16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성우 안지환이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안지환은 최근 방탄소년단에게 더빙을 가르친 일화를 이야기해줬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무한도전 외화 더빙편을 봤는지 그렇게 교육을 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방탄소년단을 가르치며 가슴 뿌듯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저작권 관리에 까다롭다는 월트 디즈니가 방탄소년단에게 저작권을 풀어준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영향력과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에게 특혜를 제공했던 놀라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디즈니를 뚫은 BTS. 애니메이션의 명가 월트 디즈니가 저작권에 엄격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캐릭터는 물론 영상, 음악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관이 저작권 소유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를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인도에서 구조를 기다릴 경우 미키마우스를 크게 그리면 디즈니가 잡으러 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 나온 성우 안지환은 이런 디즈니가 방탄소년단에게는 마음껏 써도 된다고 했다며 놀랍다고 했는데요. 안지환은 방송에서 월트 디즈니가 저작권 관리에 정말 철저하다. 영상도 오디오도 아무것도 못 쓰게 돼 있는데 방탄소년단에게 풀어줬다며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저작권 걸리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풀어줬다더라. 방탄소년단은 다 써도 좋다고 했다고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지환은 누가 제일 잘해요? 라는 질문에 다들 잘하는데 그중 성우로서 내가 뽑는다면 진이 제일 잘해요 라며 정말 진지하게 하고 제일 잘했어요 라고 대답하며 진의 눈부신 연기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은 지난 20년 방송된 달려라 방탄 더빙 특집편에서 훌륭한 더빙 실력으로 눈길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렇게 오늘도 방탄뽕에 취합니다. 어제 저희 집 아미가 주토피아의 닉과 주디가 나무늘보 만나는 그 유명한 장면의 더빙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재밌었네요. 진과 지민의 발성과 딕션이 훌륭하고 특히 능청스러운 닉의 캐릭을 살리는 진의 연기력 보는 맛이 있던데 빅히트 길거리 캐스팅 되기 전에 연기 전공이었다고 엄청 강조하더군요. 이렇게 비하인드 듣는 거 재밌어요. 디즈니가 저작권도 다 풀어준 방탄, 진짜 대단하네요. 방탄 주토피아 더빙 영상 좋아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바빠서 연습도 거의 안 하고 들어간 더빙인데 놀랄 정도로 잘했죠. 성우분들도 방탄 더빙 보시고 정말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방탄 연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끼도 넘치고 자연스럽게 잘해서요. 2. 급행열차.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 B가 미 타임스퀘어 ABC 슈퍼사인에 전세계 최초로 개인 광고가 게재돼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미국 뉴욕 지하철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위해 지하철을 특별 편성했습니다. 현지에서의 뜨거운 인기와 공연의 규모뿐만 아니라 BTS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데뷔 5년 만에 미국 스타디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단독 콘서트인데 현지 반응이 폭발적으로 뜨거웠습니다. 당시 뉴욕 지하철 측은 방탄소년단 공연을 위해 배차를 늘리는 등 특별 편성을 단행했는데요. 뉴욕 지하철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시티 필드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는 토요일이라고 공지하며 시티 필드행 열차 서비스를 추가 편성하고 급행열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좌석 배치도 특별했는데요. 센터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2017년 참석 당시 본무대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마시멜로, 제드, 할시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보다 앞에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불과 약 1년 만에 확연히 달라진 대우를 받아 놀라게 했습니다. 3. 콧대 높은 미술관. 지난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김정숙 여사의 미국 뉴욕 순방에 대해 재밌는 일화를 들려준 바 있는데요. 일정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방문 행사 성사 과정에 대한 뒷얘기였습니다. 대통령 특별사절로 동행했던 방탄소년단이 미술관 측과의 일정 조율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올해가 남북한 동시 가입 30주년이고 보통 꺾어지는 정주년에는 각국이 유엔에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기에 우리도 미술작품을 유엔에 기증하려고 했었는데 전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계기에 한국의 미술작품을 하나 기증을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870년 설립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 최대 규모로 한 해 7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메트로폴리탄의 미술품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자 순서를 기다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하자고 하며 결렬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탁비서관 그러면 어쩔 수 없겠다며 우리는 지금 BTS와 김 여사님이 가려고 했는데 다른 미술관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미술관을 대도가 돌변하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략하게 행사를 하자고 했다가 자기들의 루프가든을 내주고 여사님이 수장고를 볼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미술관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바로 BTS였습니다. BTS가 온다고 하니 완벽하게 태세를 전환한 것입니다. 콧대 높은 세계적인 미술관도 BTS 앞에서 어떤 자존심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4. 지미 펠런 쇼. 지난 2020년 MBC 방송 토크쇼인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이 방송됐는데요. 사회자 겸 프로듀서인 지미 펠런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날 방송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BTS와 뉴욕의 상징인 지하철에서 인터뷰하고 게임을 할 겁니다. 뉴욕 유명 맛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이동해 초대형 공연을 선보입니다. 펠런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쇼는 없었다 고 외쳤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간판 토크쇼인 투나잇쇼에 출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게스트가 아니라 방탄소년단만을 초대해 제작한 단독 방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아티스트 한 팀으로 한 해를 꾸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는데요. 통상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통상 3명의 초대 손님이 출연합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출연했을 때도 다른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가수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C가 경쟁이 치열한 프라임 시간대에 방탄소년단 특집으로 올인 배팅을 한 셈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국 최대의 토크쇼는 BTS를 미국의 방송국이나 내노라 하는 글로벌 스타들보다도 더 대단하게 대우한 것입니다.